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터키군이 어제 국경지대에 있는 시리안 커디시 무장 세력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태가 이제 매우 복잡한 국제 국내 정치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사안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파급 영향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공격을 하는 터키나 공격을 당하는 커디시나 모두 미국의 동맹입니다. 그러나 터키와 커드는 원수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그 유명한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친구와 친구, 적과 적 이렇게 얽히고 섞인 사례는 삼국지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사이의 무력 행사가 사실은 중동 전체의 힘의 균형의 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와 아이시스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국내 정치 또 탄핵 정국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시발점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런데 그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꽤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터키에게 지역 내에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것은 끝없는 전쟁이고 바보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터키에게 그린라이트 사인을 주는 듯 싶었는데 막상 터키가 공격을 시작하니까 조심해라. 무제한으로 공격을 하면은 내가 터키의 경제를 쑥밭으로 만들겠다라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터키의 커드 공격,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목표는 무엇인지,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미국에 받게 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커디시는 민족입니다. 한 4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거대한 인구와 문화는 있는데 국토와 주권이 없는 존재입니다. 4천만 명이 중동 지역 또 유럽 지역에 흩어져 가고 있고 이들의 목표는 터키 등지에 자신들의 자치 지역을 확보하는 겁니다. 사실은 1920년경에 국제협약에 의해서 독립의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은 이것이 실현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터키라든가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지에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커드가 터키에만 약 2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터키 국내에는 자신들의 정당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력을 키워서 궁극적으로는 터키 남부 지역에 자신들의 자치구역을 확보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터키가 이것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양자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원수 사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바로 이 커디시와 동맹관계고 동시에 터키하고도 동맹관계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네이토의 동맹국입니다. 미국은 특히 시리아와 이란 내에 있는 아이시스들의 섬멸을 위해서 커디시를 무장을 시켜서 앞장을 세워서 일종의 대리전을 계속했습니다. 반대급부로 커디시들은 미국으로부터 일종의 자기 보호의 보증을 받기를 원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터키와도 굉장히 중요한 동맹관계입니다. 군사적인 동맹은 미국의 그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 모두 있었는데 육상기지라든가 공군기지를 바로 이 터키의 지원으로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미국은 터키와의 관계에 애증관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터키가 최근에 러시아에서 미사일 시스템 S-400를 구입하기로 했고 여기에 반발해서 미국이 F-35 전폭기 판매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그는 이 중동 지역의 무력 대결을 스토피드한 것이다, senseless한 것이다, endless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2016년부터 중동 내 미군 철수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시스의 위협도 크게 감소가 된 마당이니까
미군의 완전 철군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시스 소탕 작전을 벌이면서 커드와 함께 해온 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터키로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을 터키 남부 지역에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꾸준히 무력 집단을 보유하면서 자치구 확보를 노리고 있는 커디시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humanitarian crisis, 그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난민 수백만 명이 생기고 민간인 사상자가 당장 늘어나게 됩니다. 둘째, 미국으로서는 커디시가 관리하던 아이시스 감옥이 이제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들 수천 명이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미국 내의 안보에 위협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미국이 이제 우방 관계 또 피해 동맹 관계를 저버리게 된다면은 앞으로 누가 미국과 동맹 관계가 될까?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만일 이 지역에서 힘의 진공 상태가 생기게 되면은 득을 보는 측은 시리아, 이란 그리고 러시아가 됩니다. 이들이 모두가 미국과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피해가 생기면은 이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 또 소수 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로 인해서 미국 내의 에반젤리컬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반발이 강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기반입니다. 이 빌리 그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램 목사는 방송에 나가서 자신이 망신을 당하면서도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해온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번에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의 정계에 있는 동맹들, 공화당 내 리더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공화당 내 세력들 또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이번 탄핵을 저지하고 트럼프의 재선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들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안만 보더라도 이번 사태는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 영향이 미국의 안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국내 정치, 탄핵 정국, 중동 지역의 힘의 균형, 러시아와 이란의 입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군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커디시에 대한 공중 육상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을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캘리포니아주가 전기 공급을 강제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 회사가 단전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 회사인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은 산불 발화 위험이 높아지자 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 북부 지역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22개 카운티에 걸쳐 강제 단전을 발동했습니다.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은 기자회견에서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50만 가구에 대해 강제 단전을 실시했으며 약 44만 가구는 낮 동안 전기가 복구될 것이라며 그러나 오후에 추가로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강제 단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전에 많은 주민들은 말도 안 된다. 전력회사의 실수 책임을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하냐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시민들은 비상식량, 배터리, 기름 등을 구입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터키군이 어제 시리아 북동부 국경지대 전역에 걸쳐 쿠르드족 퇴치를 위한 광범위한 공습 포격을 개시한 데 이어 대규모 지상 병력을 투입하며 군사작전을 확대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터키의 군사작전을 일제히 규탄하며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터키군과 시리아 국가군은 평화의 샘 작전의 하나로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지상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의 쿠르드족 민병대는 그동안 전개한 아이시스 격퇴전을 일단 중단하고 터키 접경지대로 결집하라는 동원령을 내리며 대대적인 저항전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터키군이 쿠르드족이 장악한 시리아 북동부를 향해 군사작전을 개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이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터키가 시리아를 침공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터키의 이러한 작전이 나쁜 생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하원의 민주당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탄핵 조사에 대해 만약에 룰이 공정하다면 참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하원 전체에서 탄핵 표결을 할 경우 이를 위한 민주당의 탄핵 조사 절차에 협력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데사운스 오케이라며 그들이 우리의 권리를 돌려준다면 우리는 응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들과의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인 8일 민주당 쪽의 탄핵 조사에 백악관은 응하지 않겠다며 비협조 의사를 밝힌 뒤에 이뤄진 것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이 노벨문학상 2018년 수상자로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칼추크, 2019년 수상자로 오스트리아 작가 피럴 핸드케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할리먼은 핸드케가 인간 체험에 뻗어나간 갈래와 개별성을 독창적 언어로 탐구한 영향력 있는 작품을 썼다고 평가했습니다. 작년도 수상자 토칼추크는 경계를 가로지르는 삶의 형태를 구현하는 상상력을 담은 작품을 백과사전 같은 열정으로 표현했다고 할리먼은 설명했습니다. 링컨파크 지역에 3인조 주택 침입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어제 플러튼 파크웨이 지역 아파트에 침입한 강도 사건의 비디오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경계를 요청했습니다. 강도들은 아파트 문을 녹화한 후 주인인 32살 여성이 문을 열자 그녀를 밀치고 들어와 금품을 털어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총으로 무장했습니다. 시카고 교사노조 측은 노사 협상에서 저소득층 주택 지원을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카고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학생 17,000명이 무주택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사노조 측은 학생 과밀 현상 해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카고 시장은 시 적자 예산을 줄이기 위해 2개 부서의 통합안을 제시했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시청 내 기술혁신국과 시설관리국을 통합할 경우 연간 1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의 연간 적자는 8억 3천만 달러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최고 73도, 최저 64도.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밤 기온은 대폭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최고 66도, 최저 34도. 주말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고 최고 52도, 최저 43도. 주일 대체로 맑겠고 일부 구름 많은 지역 있겠습니다. 최고 52도, 최저 35도입니다.